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위해서 이루는 그나마 우파 지층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이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너 질문 너무 많이 했어. 미국 발언 요거 부분은 받으셨을 텐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건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바로 확인해 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최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갈래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구설 탓일까? 아니면 존재감 부족 탓일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의문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 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앞서도 보면은요. 2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40%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면요. 쭉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확실히 하락세. 지금 마지막이 37.9를 기록했거든요. 자,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 45.4인데 차이가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2주 연속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입장이나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바로 이겁니다. 일단 몇 가지 추정되는 일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방금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지난 26일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민들 대상 강연이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전부 천하통일을 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극찬을 하는 말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평가가 좀 있는데요. 지금 뭐 중앙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 실언이 일상화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을 하라.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언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뭐 워낙 잘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요? 전략통으로 꼽히시는 분 아닙니까? 전략통이죠. 전략통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정책 전략은 탁월한데요.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저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오늘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며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 버럭 뭔가 호통을 치는 모습이 언론에 잡혔습니다. 국회를 뭐 뭘로 보는 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가? 막 이런 모습인데 이게요. 이렇게 됐다가 잠시 잠잠하다가 장제원 위원장의 아들인 노엘 래퍼죠? 본인의 SNS상에 이 관련된 뭐 영상 캡처 이런 모습을 올려놓고 체할 것 같네라고 써놨어요. 자기 아버지 모습을 올려놓고 체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 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뭐 호통치는 곡의 뭐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고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게다가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국회 권위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근데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호통을 치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핵심인 사무총장을 이렇게 나무란다는 거는 어떤 행안위원장의 자격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행안위원장이 드네요. 아니라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께요.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 그리고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뭐 지지율 얘기까지는 안 가고요. 일단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의라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시기 정도면 예.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일회담 그 후폭풍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 주 69시간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여당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악재와 별개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악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 아까 막 호통치시는 모습은 요즘 사실 국회에서 저런 모습 보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나 있었던 모습인데 예.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했다지만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사전에 이미 양해를 구했고 장제원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예. 다시 한번 본인이 이석하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석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반말하고 화통을 칠 이유인가. 그래서 저기 아들 뭐 SNS에 썼다가 지웠다고 하는데 예. 보는 저도 취할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사실은 이른바 이제 갑질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그 헌법 전문 개제 문제로 한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와서도 반응이 싸늘하게 나오니까. 예.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이 재미단체 초청 강연에 가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전부 통일했다. 사실도 아니고요. 아스팔트 우파는 일부 통일했는지 몰라도 예.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우파를 전부 통일을 합니까? 전광훈 목사하고 또 밀착된 모습을 보이는데 전당대회 때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도움받은 건 도움받은 것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저건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광훈 목사하고 정치적으로 동조화되겠다. 일종의 이런 이 선언을 했거나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면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저런 행보를 거듭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김재원 최고가 돌아와서 본인 말씀으로 하는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당 지도부에서마저도 좀 부담스럽거나 비판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저런 발언이 논란이 될 거를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보십니까? 저게 단순한 감사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전광훈 목사하고 전략적인 동맹 이런 걸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력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엔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앞서서도 사실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광훈 목사는 없었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정광훈 목사를 극찬하는 말을 하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정광훈 목사의 이제 정치적 덕담을 건네는데 예.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고위원 중에서도 최고 득점을 많이 한 득표를 많이 한 수석 선임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조금 잊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이런 주장에 정치 덕담을 넣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이런 발언들이 이제 강연장에서 이제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흥미진진하게 끌려가는 그런 하나의 일부 요소로도 볼 수 있지만 예. 그 선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국힘의 이미지에 또 국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게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국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는
국힘의 사실상의 선출직 최고 두 번째 지도자로서 본인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고 뉴스를 만드는 건 좋지만은 예. 여러 가지 당과 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수석, 그러니까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거에 정광훈 목사가 엄청난 도움을 준 것에는 감사 이런 걸 느끼는 겁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뭐 국힘 당원으로서 경선의 과정에 참가했지만은 예. 뭐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의 득표 전략과의 또 관련성은 제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예. 뭐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맥락으로 보면은 김재원 최고가 그 어려울 때 예. 보수 세력이 어려울 때 보수 세력의 가장 도전적인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아스팔트에서 과감하게 투쟁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뒤에 연결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정치적 덕담을 건넸고 그것이 국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찬 변호사, 저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뭐 2번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2차례 다. 이쯤 되면은 당에서 어떠한 경고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논란된 걸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의 경고라는 건 아마 징계 절차를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 5.18 뭐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본인이 예. 그 다음 날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3번에 걸친 최고위원회 이제 반성의 의미로 불참을 했어요. 25일 날 다시 이제 저런 말씀하신 건데 말을 가만히 보면 보수는 주로 활동하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활동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민노총에 대항하는 뭐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예. 또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과대 칭찬한 건 맞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 걱정에서 참여했던 많은 보수 분들을 어떻게 보면 폄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지켜 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예. 저기서 나온 단어 자체를 볼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를 거기서 뭐 심하게 나무라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수석 최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이기 예. 때문에 당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팬덤 정치를 추구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을 강경하게 아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생긴다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난 총선에서의 과정을 보면 예. 이제 공천을 못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또 경선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까지 나가서 그 도전했다 안 되고 또 탈당하고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에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어요. 그 여정이 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지지층이 좀 필요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한 팬덤층을 어느 정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본인에 대한 팬덤층에 대한 발언들이 당을 민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할 만큼 예.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예. 이런 당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정치를 당의 정치보다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이슈의 주제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 구설, 말 때문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감 부족 탓인가요? 그런데 이 존재감 부족 쪽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2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갖고 나서 식비도 많이 올라서 식사재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침을 결심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적어도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우리 한참 젊은이들에게 그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송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입니다.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안보 현실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학 방문했습니다. 천원 학식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민생을 챙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 어떻게 보면 정책적 내용이고요. 지금 영상에 안 나왔지만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질타하는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책적 부분.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서 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윤리, 제소 등등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끼어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서 말이 끝났어요. 거기서. 그리고는 뭐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무총장이 대야 비판 그리고 정책적 문제에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사무총장은 통상 당의 살림을 꾸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통상 이런 어떤 정책적 얘기나 이런 야당과 관련 얘기 이렇게 좀 강하게 합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서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더더구나 오늘은 원내대책회의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책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원내에 당 3역에 들어가는 정책위 의장이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발언은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정책위 의장이 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이 통상적인 형식인데 사무총장이 저 정도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 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하자면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언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용산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김기현 대표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자리는 사무총장의 자리는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는 자리인데 당 대표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오늘 저 일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력의 추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즉 대통령실 당이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한다기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말하자면 하명을 받아서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 나가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사무총장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는 그 사무총장을 제어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여실히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참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비쳤던 모습인데, 일단 백승준 전 의원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원내대책회의가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국힘하고 뭐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국힘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 상력, 당의 사무총장 원내대표하고 이제 또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하고 부대표들이 참가해요. 제가 오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당의
또 다른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징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애둘러서 당을 이렇게 그런 문제에 이렇게 이슈에 안 끌어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사무총장이 좀 기지를 발휘해서 약간 받는 게 뭔가 아닌가 수습을 하는 듯한 들고요. 모습으로 보셨어요. 원내대책회의 들어갈 때는 저도 뭐 한 2년여간 들어갔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할 때는 본인의 주제가 아니어도 상임위원회 주제가 아니어도 그 원내대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갑니다. 그건 네이버 문제라도 이런 문제들은 이철규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아니라 그 원내대책의 멤버로서 자기가 그런 정책적 얘기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원내대책회의 멤버로서 사무총장으로서 대책 멤버로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새로운 어떤 징계의 징계 소지 이런 논란을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기지에 찬 어떤 그러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아까 손 드셨는데 바로 기회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대표가 어떤 멘트를 했는데 그걸 뒤집거나 그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방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할 얘기를 그 당에서 할 얘기를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첼로 리스트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거 봐라 그 대통령이 안 갔지 않느냐 여기서 끝났는데 사실은 만약 이게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공격 대상이 됐을 거고 사실은 지속적인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우리 당이 그런 뒷심이 좀 부족했다라는 당내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당내 의견들을 이철규 사무총장이 들어서 얘기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그 당대표가 하지 않는 얘기를 당 사무총장이 했다 그래서 위계질서상의 문제가 있고 임명권자가 또 당대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이런 생각. 지금 윤기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대표가 했으면 당대표가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사무총장이 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럼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이제 태생적인 한계 같은 게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적으로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려서 만들어진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단면이 저렇게 드러난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모습인데요. 더 자주 빈번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라는 건 이제 공천 신문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갔다는 거는 용산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김기현 대표의 전권을 어떤 행사한 인사라기보다는 용산과 코드를 맞춘 인사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런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 시점 가면 이철규 의원의 존재감이나 또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드러질 텐데 자칫하면은 이 김기현 대표가 약간 바지사장 비슷한 이제 그런 존재로 이 위상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이상득 전 의원 형님이죠. 이상득 의원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또 이방호 사무총장이라는 실세형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섭 전 의원이 당대표였는데 바지 당대표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저는 딱 그때의 데자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만. 물론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지금 패널분들이 분석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비친 모습은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오늘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주 자주 얘기하는 인물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요. 요즘에 갑자기 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 이른바 총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지휘하는 선대본부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에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에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서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스피커다. 네, 제가 대통령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모르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예정에 없는 발언을 했고 그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뭘까요? 아무튼 이 발언 역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 역할 아직 모릅니다만 이걸 놓고요. 지금 뭔가 다른 영상에도 보셨지만 다른 전망과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 이 화면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야 수비도 엉망일 테니 투수 하나 바꾸는 것에 큰 기대를 말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동훈 장관 하나 총선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보이죠. 반면에요. 천하람 전 후보, 당대표 후보였죠. 여기 보면 빨리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면 좋겠다. 정치하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 여기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 이른바 같은 라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요. 뭐 민주당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총선에 만약 등판을 했을 때 수도권과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등판했을 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앞으로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지하는 세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층을 보면 보수층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볼 때 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대로 이 노이트 노론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노이트 노론이 가능한 투수로 성장할지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선 시에 뭐 선대위원장 등을 역할을 맡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어떤 윤기찬 변호사께서 약간 중도층에 대한 이 소구력, 호소력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근거 같은 걸 좀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 등을 볼 때 상당히 이제 보수층이 볼 때 시원한 그 언행을 해요. 그런데 한편 중도층 등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시원함에 그칠까 조금 더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 시원함을 넘어서서 뭔가 다소 좀 겸손함을 조금 더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중도층이 원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민들이 볼 때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수도권이 사실은 중도층이 승부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좀 덜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는 그런 이미지를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이제 총선을 나올 것인지 또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이 변화해 가고 갖춰갈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님께 경쟁 정당 상황이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저 민주당 분들 보시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총선 출마 등판 가능성 얘기 나오다가 막상 내년 됐는데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근데 출마를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출마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뭐 안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출마를 100% 할 것 같고, 100%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굳이 나서가지고 별다른 이슈도 없는 세계 법무부 장관, 그 크게 뭐 이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전 지구적 뭐 재앙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저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뢰이 매년 열리는 법무부 장관 회의 그거를 굳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서서 무슨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라는 둥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어디다가 국민의힘에다가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이제 내년 선거라든지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선제적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읽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저는 100%라고 이제 출마가 제 질문이 틀렸네요. 잘못된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국회에 오면은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싸움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분열, 기름을 끼얹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중도 무당청, 중도 확장을 해야 선거에 이기는데 과연 중도 무당청에 호소력이 있겠냐, 소구력이 있겠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싸움하는 정치권 보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중도층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는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중도 무당층이 볼 때는 또 하나의 싸움꾼, 또 하나의 정쟁 유발자로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이미 소비되고 있고 상당 부분 소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치권의 히어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의 히어로가 한동훈 장관 정도면 내년 총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 뜻입니까?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 히어로 될 정도면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마해도 민주당은 별로 안 부담스럽다. 뭐 이 뜻으로 좀 읽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아무튼 이 여당인 국민의 상황 중 몇 가지 갈래로 좀 짚어서 나눠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